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9월의 첫 휴일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은 맑은 하늘 속에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28도 수준으로 평년보다 1, 2도가량 낮은 가운데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도심 인근 유원지와 공원에는 많은 나들이 인파가 몰렸습니다. 내일은 북상하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까지 최대 30ml의 비가 오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번 가을 장마가 한 주 내내 이어지겠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남 유일의 프로축구단인 아산 무궁화가 1년 만에 또다시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청이 선수 선발을 중단한 이후 남은 의경 선수들이 모두 전역할 예정이라 올 시즌이 끝나면 또 앞날이 불투명한데 시민 구단으로의 전환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유일의 프로축구단 아산 무궁화가 이름에서 무궁화를 뺄 때가 왔습니다. 지난해 경찰청이 선수 선발을 중단한 이후 남은 의경 선수 14명 중 12명이 전역했고 다음 달 초 이명주와 주세종까지 떠납니다. 열정적인 팬들 그리고 우리 열심히 하는 선수들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꼭 팀이 유지가 돼서 언젠가는 경기장에서 한 번쯤 만나보고 싶어요, 상대편으로. 아산은 선수들의 전역이 예고됐던 만큼 올해 초부터 선수를 29명이나 영입해 남은 시즌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문제는 내년 시즌 참가 여부입니다. 아산시와 경찰대학, 프로축구연맹이 맺은 운영 지원 협약이 올해 말 만료되면 한 해 19억여 원인 예산 지원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구단 측은 창단 초 평균 1,300여 명이던 관중 수가 현재 2,800여 명으로 증가했다며 시민구단 전환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축구를 계속 볼 수 있게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어려움이 재정적인 부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전 2부 리그에서 우승하고도 승격은커녕 해체 위기에 놓였던 상황이 되풀이될까 축구 팬들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아산시에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스포츠, 그러니까 축구도 넓은 장르에서 보면 이건 문화의 한 부분인데. 하지만 아산시는 인구 33만 규모의 지자체가 운영하기엔 벅차다는 입장이 여전합니다. 실제 지난해 1부 리그로 승격한 성남은 3년 전 55억 원이던 지원액이 1년 뒤 96억 원, 올해는 100억 원까지 늘었고 대전도 60억 원, 수원은 89억 원을 지원합니다. 아산시의 대안은 현재 상주를 연고지로 둔 군경팀 상무의 유치. 하지만 유치가 확정되면 오히려 아산 무궁화가 해체 수순에 들어가는 셈이어서 아산의 축구가 계속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한화 이글스의 악재가 됐었죠. 지난 3월 징계를 받고 팀 전력에서 이탈했던 이용규 선수가 5개월여 만에 이글스파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팬들과 팀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내비친 이용규 선수는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다며 팀을 먼저 생각하며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트레이드를 요청해 지난 3월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던 한화 이글스 이용규 선수. 징계가 해제되면서 5개월여 만에 경기장을 찾은 이 선수는 감독과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부터 내비쳤습니다. 다시 저를 받아준 저희 팀 선배님들, 동기 그리고 후배 선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용덕 감독은 잘해보자며 이 선수를 다독였고 동료 선수들은 고생했다는 말을 건네며 박수로 맞았습니다. 이용규 선수는 당시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다며 늦게나마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팀에 필요한 경기력을 갖출 수 있도록 팀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훈련하는 등 팀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저 개인보다는 좀 팀을 먼저 생각하면서 조금 더 야구장 그라운드 안팎에서 좀 기감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규 선수는 앞으로 육성군으로 합류해 훈련을 재개하며 1군에는 이번 시즌이 끝난 뒤 합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낚싯배와 레저용 고무보트가 충돌해 보트에 타고 있던 3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3명은 낚싯배 선장 등에 의해 구조됐지만 사고 과정에서 29살 김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고무보트에 보지 못했다는 낚싯배 선장 50살 강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어젯밤 태안군 고남면 바람 아래 해수욕장 인근 임시출입통제구역에서 해루질을 한 42살 A씨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태안군에 통보했습니다. 해경은 최근 사망과 고립사고 등 해루질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다며 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대전시도 올해 아파트 2,400여 가구에 미니 태양광을 보급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의 신청 가구가 석 달째 800여 세대에 그쳐 2022년 2만 가구 목표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대전 둔산동의 한 아파트에 미니 태양광 설치가 한창입니다. 300와트급 태양광 패널 설치에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집주인은 정보 부족 탓에 망설이다 전기료 절감을 기대하며 설치한 겁니다. 설치를 한 집은 몇 군데 봤는데 자세한 정보는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전기를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 듣고 신청을 하게 됐어요. 대덕구의 한 아파트는 공사 단계부터 집집마다 미니 태양광을 갖췄습니다. 발전량과 절약 금액, 내가 심은 나무까지 수시로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전화기에다 깔아드리고 아니면 자제분들한테도 앱을 깔아드려서 모니터링을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미니 태양광 보급은 아직 걸음마 단계. 지난 2017년 도입 이후 2년간 2,302가구만이 설치했고 올해 2,450가구 보급을 위해 14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지난 5월 공고 뒤 신청은 800여 가구, 30%대에 머무릅니다. 설치비의 15%, 12만 원이면 매달 7, 8천 원을 아껴 자부담 설치비를 1년쯤이면 회수하지만 홍보 부족과 일부 단지의 인식 부족 등이 제약인 셈입니다. 주택정책과와 협의하여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개정토록 지금 계속 협의하여 나갈 예정이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미니 태양광의 장점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17만 가구가 미니 태양광에 동참한 서울은 2022년 200만 가구에 보급해 태양의 도시를 선언한 가운데 2022년까지 2만 가구 보급이 목표인 대전시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세종시 재정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세종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지방세 징수 예상액은 6,300여억 원으로 당초보다 700여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아파트 거래 부진 등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주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의 국책사업도시 지원은 점차 줄면서 지방교부세도 2016년 1,577억 원에서 지난해 730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재정 압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30년이면 세종시 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며 주택 분양 감소 등에 대비한 다양한 새 입원 발굴과 대기업 유치 등 자족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 지역 공동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덕구만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전 공동주택 매매 가격은 유성구가 1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구는 19주 연속, 서구는 10주 연속, 동구 7주 연속 상승 추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대덕구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2달가량 하락세가 이어지다 최근에도 등락을 거듭하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성구와 서구의 경우 신규 택지 주택 공급, 원도심은 도시정비 사업 등이 부동산 경기를 이끌고 있지만 대덕구는 상대적으로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다는 점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전 서구는 지난달 전매 제한이 해제된 갑천 3블록 아파트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분양권 다운 계약, 중개보수 과다수수, 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등으로 실거래 금액이 아닌 다운 계약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 공공구매 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제한하는 조례가 첫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충남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적용 대상 기관, 금액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